저의 고향은 부산 자갈치 시장이 있는 남포동입니다. 68세가 되어서야 다시 이곳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젊은 시절 그 사람. 고백도 못한 채 세월이 흘러버린 가슴 한구석에 늘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첫사랑 말이에요. 지금 어디선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그 사람. 혹은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당신을 생각하고 있을 그 사람 말입니다. 저는 한승철입니다. 어느덧 68세의 황혼의 나이가 되어 있네요.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지만 지금 이 순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수식어가 별로 소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5년 전 아내를 잃고 느꼈던 그 공허함.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고 성공한 무역회사도 있었습니다. 자녀도 잘 자라 회사를 물려주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5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은퇴한 사업가로 아무 의미 있는 일도 하지 못한 채 혼자 남겨진 노인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어요. 그렇게 공허해하던 어느 날 고향이 그리워졌습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 가난했던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부모님 옆에서 생선을 나르던 그 시절. 손이 트도록 일하고 또 추운 겨울날 새벽 시장에 나가셨던 부모님. 그리고 그 시절의 한 사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45년 전에 만났던 그 여자. 이름도 여전히 생생했어요. 이미수. 당시 20살이었던 그녀. 옆 가게의 딸이었던 그녀. 생선을 담으면서 웃던 그 미소.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던 그 따뜻한 눈빛.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어제 일인 것처럼요. 그렇게 고향이 그리워지던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고향에 가서 그 거리를 걸어보자.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그 여자를 한번 찾아보자. 아무 기대 없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는 부산행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자녀에게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떠났어요. 혼자 가는 한 노인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마지막 향수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기차를 타고 부산으로 내려가는 내내 저는 그 여자를 생각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그 여자를 어떻게 바꿔놨을까? 지금쯤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혹은 이미 하늘로 돌아갔을까? 하지만 저는 가야 했어요. 이 호기심, 이 그리움, 이 첫사랑을 확인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한 노인이 45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 만난 운명 같은 첫사랑,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진정한 사랑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제 인생을 말씀드리려면 가난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자갈치 시장에서요. 부모님은 생선을 파셨습니다. 아주 가난했죠.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은 항상 비린내와 함께였어요. 손이 트고 물이 차가웠던 겨울날들. 부모님은 새벽부터 시장에 나가셨고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어린 나이부터 부모님 옆에서 생선을 나르고 얼음을 만들고 손질을 도왔어요. 학교에 가기 전에, 학교에서 돌아온 후에도 말이에요. 다른 아이들은 놀 시간이 있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형편이 되지 않아 바로 군에 입대했어요. 군 제대 후 저는 23살의 나이에 아버지를 도와 가게를 봤습니다. 그렇게 자갈치 시장에서 저는 생선 장수 청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 여자를 만났어요. 이미숙이라는 이름의 여자. 20살의 어린 이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옆 가게에서 생선을 팔던 가족의 딸이었어요. 우리 아버지와는 친한 사이였습니다. 동업자이자 이웃이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첫눈에 반했던 것 같아요. 정말로요. 그녀가 포장을 하면서 웃을 때, 그녀가 손님에게 생선을 설명할 때, 그녀가 어머니를 도와 얼음을 만들 때, 모든 순간이 제 눈에는 예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백을 못했어요. 가난했거든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가난한 생선 장수 청년이 그렇게 착한 여자에게 고백을 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매일 그녀를 멀리서 바라봤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충분했습니다. 그 시절 자갈치 시장은 정말 힘든 곳이었어요. 겨울에는 손이 트고 여름에는 초파리와 냄새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생도 그녀를 볼 수 있다면 괜찮았어요. 그녀가 있는 시장, 그곳이 저에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정말 갑작스러웠습니다. 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어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시장에 나가셨고, 점심 무렵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버지가 저한테 연락했을 때, 저는 정말 멍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희를 떠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더 큰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아버지가 3개월 뒤에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더 빨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결국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겨우 23살인데 말이에요.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과정에서 저는 이미숙을 마주쳤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정한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저를 걱정해주는 따뜻한 눈빛.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말을 걸 수 없었어요. 너무 슬펐거든요. 부모님을 장사 지낸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산을 떠나야겠다고요. 이 시장도, 이 모든 추억도 뒤로하고 떠나야겠다고요. 자갈치 시장의 가게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거의 없었어요. 부모님 병원비와 장례비로 거의 다 나갔으니까요. 제가 가진 것은 강한 의지와 건강한 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공해야겠다는 일념이 있었어요. 그 일념 속에는 이미숙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성공해서 돈을 벌어서 돌아가면 다시 재회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아마도 다른 남자와 결혼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그녀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1978년 겨울날 저는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저는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기도 힘들었고 고시원에서 자야 했고 먹는 것도 정말 궁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공해야 했거든요. 그렇게 나날이 고생하던 중에 저는 운명처럼 무역회사에 들어가게 됐어요. 작은 회사였지만 사장님은 저의 성실함과 열정을 보셨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것이 유일한 길이었으니까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 30년이 흘렀어요. 저는 가난을 벗었고 사업가가 되었고 돈도 벌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좋은 아내도 만났어요. 착하고 현명한 여자였습니다. 제가 사업을 이루어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죠. 우리는 자녀도 낳았고 그 자녀를 미국으로 보내 공부도 시켰습니다. 충분히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아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투병 끝에 결국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느꼈던 공허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돈도 많았고 명예도 있었지만 아내가 없으니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회사도 자녀에게 물려줬고 하는 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은퇴한 사업가, 아내를 잃은 호라비, 혼자 남겨진 노인. 그게 제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공허한 나날들이 계속되던 중에 저는 점점 고향 생각이 많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산, 자갈치 시장,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 그곳의 모든 추억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어린 시절의 가난도, 부모님과의 추억들도, 그리고 문득 그녀가 떠올랐어요. 지금쯤 그 여자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결혼은 했을까? 행복할까? 혹은 자녀를 낳고 키웠을까? 저는 정말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68살 먹은 늙은이가 45년 전 여자를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시절 그녀의 미소가, 그녀가 회를 담고 있던 모습이, 그녀가 말없이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이.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저는 결정을 내렸어요. 한번 가보자. 고향에 한번 가보고, 그곳을 걸어보고, 혹시 모르니까 한번 만나보자. 아무것도 할 일 없는 늙은이의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65년 만에 부산으로 돌아가는 기차표를 말이에요. 가족에게 어디 가는지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요. 기차 안에서 저는 정말 초조했습니다. 가슴이 철렁철렁했어요. 마치 젊은 청년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부산역에 내렸을 때 저는 한 발을 디딜 때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45년 만에 돌아온 고향. 그곳에서 저는 무엇을 찾고 있었던 걸까요? 부산역에서 내린 저는 택시를 타고 자갈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마치 그 시절 23살 청년 한승철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45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기분이었어요. 기차에서 내려 부산의 공기를 마시는 순간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섰을 때 저는 한참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곳은 더 이상 제가 알던 자갈치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고급 횟집들이 들어서 있었고 관광객들로 가득했어요. 옛날에 가난하고 투박한 시장의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과 함께 일하던 그 생선 냄새도 그 옛날의 정취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실망감을 느꼈어요.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일하던 그 가게는 어디 있을까 싶어서 돌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꿔놓았더군요. 이 시장은 더 이상 제가 알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한 가지는 명확해졌어요. 제가 찾는 것은 이 시장의 과거가 아니라 이 시장에 남겨졌던 그 여자라는 것을요. 그렇게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저는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로 향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면서 또 다시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혹시 그곳도 많이 변했을까 걱정하면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희망이 있었어요. 포장마차 거리는 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희망이요. 그곳은 달랐어요. 마치 시간이 멈춰 있는 것처럼요. 낡은 포장마차들이 일렬로 서 있었고 번호로만 불리는 그 포장마차들. 10번, 11번, 12번, 13번. 정확히 기억나는 그 번호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45년 전으로 돌아간 것처럼요. 이 거리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혹은 이 거리가 저와 그 여자를 위해 기다려주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밤이 되었어요. 포장마차들의 불이 하나하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물씬 풍겼어요. 회를 썰고 오징어를 굽고 소주를 따르는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그곳은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여전히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는 그런 공간으로 말이에요. 이 거리에 모인 사람들의 눈물과 웃음이 모두 이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한 포장마차에 앉았습니다. 어느 포장마차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네요. 마치 내가 앉아야 할 정해진 운명의 자리 같은 느낌으로 그냥 앉았어요. 주문했습니다. 여기 소주 한 병하고 회 한 접시 주세요. 얼마나 많은 밤을 이 말을 하며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소주가 나왔습니다. 차가운 소주가 제 앞에 놓였어요. 저는 소주잔을 집어들었고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남포동 포장마차 거리에서 보이는 그 밤바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보며 한숨을 쉬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를 보며 자신의 아픔과 외로움을 위로받았을까요? 이 바다는 45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그때 저는 포차 주방에 있는 사진 한 장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마치 자석에 끌려가듯이요. 그 사진이 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진이라기보다는 액자라고 해야 할 것 같네요. 흑백 같으면서도 색이 조금 바랜 오래된 컬러 사진이었어요. 35년은 좋기 전에 찍은 사진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액자의 테두리가 낡았고 유리도 약간 손상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진은 정말 소중하게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매일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 사진 속에는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나이가 지긋한 남자, 조금 젊은 여자, 그리고 한 명은 정말 젊었어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의 표정은 밝았어요. 정말 순수한 미소로 가득했습니다. 그 미소가 저를 가슴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게 한순간에 명확해졌어요. 그 젊은 여자의 얼굴. 그 얼굴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에 만났던 그 얼굴이었거든요. 이미숙이었습니다. 사진 속의 이미숙은 웃고 있었어요. 정말 환한 그 웃음.
옆에는 그녀의 부모님이 서 있었고 자갈치 시장의 생선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이 분명했습니다. 그 배경의 생선가게는 제 부모님 가게와 정확히 옆에 있던 가게였어요. 모든 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오래 말이에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이 액자 안에 이미숙은 45년 전 그대로였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의식하지 못한 채로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지도 못했습니다. 손이 떨려서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그 여자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그 여자가 이 거리에 있다는 것. 이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진을 매일 바라보고 있다는 것. 모든 것이 한 장의 사진 속에서 터져 나왔어요. 45년을 기다린 가슴 한구석에 그 마음이 한순간에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포장마차 주인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회를 담은 접시를 들고 말이에요. 회 여기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을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어요. 제 귀를 울린 목소리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나이 65세 정도 되어 보이는 한 여자의 얼굴이었어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포장마차에서 오래도록 일해온 그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 주름을 지우고 45년 전의 그 얼굴을 찾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젊은 날의 그 모습을 찾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 눈빛.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20살 때나 지금이나 그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선하고 따뜻하고 진심이 담긴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세월이 그 눈빛을 빼앗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에는 45년의 깊이가 더해져 있었어요. 제 가슴이 또다시 철렁했어요. 정말로 그 여자가 맞았습니다. 모든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텔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생각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포장마차, 그 여자, 사진 속의 이미수, 그리고 현재의 그 여자가 말이에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45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많은 것을 바꿨을 텐데요. 외모도 바뀌고 목소리도 변했을 테고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제게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정말 이미숙이라는 거요. 새벽이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보니 부산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바다 위로 햇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제 마음을 조금씩 밝혀주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낮에 포장마차 거리는 밤과 달랐어요. 한산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들이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 여자도 눈에 띄었습니다. 10번 포장마차에서요. 액자 사진이 걸려있는 그 포장마차에서 그 여자는 이미 식재료를 꺼내놓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음식 재료를 정리하고 테이블을 닦고 포장마차 안을 정돈하고 있었어요. 한순간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거리에 있는 카페에 앉았어요. 그곳에서 그 여자를 관찰했습니다. 정말 적나라하게 말이에요. 마치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것처럼요. 그 여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65세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움직임이 빨랐어요. 손발이 재빨랐고 효율적이었습니다. 많은 경험이 그 여자의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가끔 쉬면서 허리를 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의 얼굴에서 피로가 묻어났었어요. 45년을 열심히 살아온 그 무게가 모두 그 여자의 몸에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생활하며 이 포장마차를 운영해온 그 세월이 모두 말이에요. 저는 그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20살 때의 이미숙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당시 이미숙은 생선가게에서 손님들을 응대하면서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비린내가 나는 생선 옆에서도, 손이 트는 추운 날씨에서도 말이에요. 그 웃음이 정말 예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여자도 여전히 그 웃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얼굴에는 많은 주름이 생겼지만 그 눈가의 미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운명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45년 전 내가 사랑했던 그 여자가 지금도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 여자가 나와 같은 감정으로 이 밤바다를 보고 있다는 것. 그렇게 기다리다가 저는 포장마차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거든요. 포장마차가 불을 켰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 되어 자리에 앉았습니다. 10번 포장마차였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계속 갔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매일 같은 시간에,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회를 먹었습니다. 마치 이 포장마차에 오기 위해 평생을 살아온 것처럼요. 그 여자는 저를 눈여겨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오시네요. 다른 집도 맛있는데 왜 우리 집만 계속 오세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맛이 좋네요. 그래서 자꾸만 오게 돼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맛있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그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이유는 말할 수 없었어요. 2주째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 포장마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주도 자주 주문하고 회도 많이 시켰어요. 다른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오는 그 아저씨라고요. 어떤 손님들은 저를 환영해주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꼼장어 구이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서비스예요. 항상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놀라버렸습니다. 서비스였어요. 그 여자가 제 정성을 인정해준 거였습니다. 정말로요. 감사합니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 여자가 계속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저와 더 이야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혹시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 여자가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나온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것은 존경과 친밀함이 섞인 호칭이었어요. 부산입니다. 오래전에 서울로 갔지만 고향이 부산이에요. 제 대답을 들은 그 여자의 눈빛이 조금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 눈빛이 저를 더 깊숙이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부산에 오랜만에 오셨어요? 미숙 씨가 물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대화의 시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다시 연결할 첫 번째 실이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미숙 씨에게 제 삶을 조금씩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공허함에 대한 이야기. 미숙 씨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마치 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어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이해가 담겨 있었어요.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진정한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공허함이 많았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저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미숙 씨가 깊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마치 먼 과거를 회상하듯이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로 오래 공허했어요. 아이들을 키워야 했으니까 바빴지만 밤이 되면 그 공허함이 밀려왔었죠. 미숙 씨의 목소리에는 먼 과거를 바라보는 그런 톤이 담겨 있었어요. 45년의 세월이 그 목소리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는 괜찮으세요? 저는 물었습니다. 글쎄요. 아이들이 다 컸으니까 여유가 생겼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밤이 되면요. 미숙 씨가 고개를 들어 멀리 바라봤습니다. 남포동 밤바다를 향해서요. 저는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남편을 잃었어요. 남편은 어부였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미숙 씨가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나 큰 트라우마였는지 말로도 표현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아이 둘을 혼자 키워야 했어요. 당시 아들이 10살, 딸이 8살이었거든요. 그때 이 포장마차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밤에 포장마차에서 장사하고 아침에 아이들 밥을 챙기고 학교에 보내고 그렇게 반복되는 나날들이었죠. 미숙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벌써 25년이 그렇게 흘렀네요. 아이들도 다 자라서 독립했고 저는 이 포장마차와 함께 남포동의 밤바다를 봐왔어요. 미숙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45년의 외로움과 그것을 견디어낸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혼자 아이들 둘을 키워내셨다니요.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그 여자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새삼 깨달았거든요. 네. 처음에는 정말 죽고 싶은 생각도 많았어요. 남편을 잃고 아이들 먹여 살려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버거웠거든요. 하지만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미숙 씨가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과거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요. 밤이 되면 이 포장마차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살아갈 용기를 얻었어요. 이 포장마차가 제 친구 같고 이 밤바다가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미숙 씨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여기 있는 거예요. 비록 혼자지만 이곳에서 누군가를 위해 회를 담고 소주를 따르고 밤바다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제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서울에서 혼자 계실 때는 뭘 하면서 지내세요? 미숙 씨가 역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정말 진실 있는 대답을 해야 했거든요. 저는 고향이 자꾸만 그리웠어요. 특히 고향의 밤바다가요. 그래서 여기 온 거고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진심을 담아서요. 미숙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래요? 저도 고향 밤바다를 참 많이 보고 있네요. 매일 밤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자꾸만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일주일에 6일을 갔습니다. 포장마차가 월요일에만 문을 닫거든요. 미숙 씨와의 대화도 점점 깊어졌어요. 서울에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 가난했던 시절에 대한 이야기, 자녀에 대한 이야기. 저는 제 인생을 조금씩 미숙 씨에게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 모든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요. 미숙 씨도 천천히 자신의 삶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떠난 그날의 충격, 아이들을 키우며 밤샘 일을 했던 시절, 그리고 이제 겨우 숨을 쉴 수 있게 된 지금의 마음. 모든 것을요. 3주째, 4주째가 지났습니다. 제가 포장마차에서 점점 더 편한 존재가 되었어요. 손님이라기보다는 친구 같은 존재로요. 어느 날 저녁, 미숙 씨가 제 앞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손님이 없는 시간을 노려서 말이에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뭔가 우리가 비슷한 운명을 가진 것 같아요. 둘 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고, 둘 다 외로움을 알고 있고, 둘 다 이 밤바다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거든요. 45년 전부터 필연이었던 것이에요. 저희는 처음부터 이렇게 만날 운명이었던 거죠. 미숙 씨가 계속 말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혹시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만난 것 같기도 한데요. 선생님을 보고 있으면 자꾸 낯이 익은 기분이 들어요. 그 순간 저의 시간이 멈췄습니다. 정말로요. 마치 영화에서 시간이 멈추는 장면처럼요. 미숙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마치 뭔가를 찾으려는 듯이요. 45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듯이요. 그 눈빛 속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미숙 씨를 바라봤어요. 미숙 씨의 눈 속에 45년 전에 저를 찾으려는 필사적인 모습이 담겨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요. 이 여자는 제 정체를 알 자격이 있다고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그 마음을 이제는 밝혀야 한다고요. 다음 날 저는 일부러 늦게 포장마차에 갔습니다. 손님들이 많이 다녀간 후에 가서 미숙 씨가 한숨이라도 쉴 때를 노리려고요. 이 순간이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제 평생을 건 순간이었어요. 포장마차에 앉자마자 미숙 씨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오셨네요. 기다렸어요. 미숙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기대감과 무언가를 기다리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소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가만히 미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이 순간이 오는데 45년이 걸렸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제가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웠는지 모릅니다. 미숙 씨,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 말을 꺼내자 미숙 씨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마치 뭔가를 예감하는 듯한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45년 전에요. 부산 자갈치 시장에서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당신의 부모님이 생선가게를 하시고 있었고, 제 부모님도 바로 옆에서 생선가게를 하고 계셨어요. 미숙 씨의 입이 벌어졌어요. 마치 뭔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미숙 씨가 말을 더듬었어요. 표정이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네. 저는 한승철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옆 가게 총각이었어요. 자갈치 시장에서 부모님을 도우면서 당신과 만나던 그 청년입니다.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미숙 씨는 저를 두러져라 바라봤어요. 마치 제 얼굴에서 뭔가 매우 중요한 것을 읽어내려고 하는 것처럼요. 한승철? 미숙 씨가 중얼거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이름을 다시 꺼내는 그런 목소리였어요. 그 목소리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저는 자갈치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청년이었어요. 당신의 옆 가게에서요. 제 대답을 들은 미숙 씨의 눈빛이 조금씩 변했어요. 마치 기억이 되살아나는 것처럼요. 45년 전의 그 시절이 한순간에 돌아오는 것처럼요. 미숙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어요. 마치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것처럼요. 맞아요. 당신 정말 승철 씨 맞아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손은 45년을 혼자 견뎌낸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숙 씨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45년의 세월이 담긴 울음이었습니다. 45년을 기다린 마음이 모두 담긴 울음이었어요. 갑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가난했고 미숙 씨를 좋아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고백할 자신도 상황도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 말을 꺼내자마자 눈물이 흘렀어요. 미숙 씨가 제 손을 더 꼭 잡았어요. 알았어요. 승철 씨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 난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자갈치 시장에서 일할 때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 저는 그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저를 좋아한다는 걸, 당신이 언젠가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걸 당신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미숙 씨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도 아셨어요? 네. 저도 당신이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더 힘들었어요. 당신이 떠났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요. 미숙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5년을 억눌렀던 감정들이 모두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저는 당신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잘 모시고 항상 성실하던 그 청년. 언젠가는 큰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정말로 큰 사람이 되셨네요. 미숙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바라봄 속에는 45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45년을. 그리고 당신이 이제야 왔네요. 이 포장마차에서 다시 만났네요. 마치 운명처럼요. 미숙 씨가 제 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당신이 매일 우리 포장마차에 와서 회를 드실 때 저는 왜 당신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처음부터 당신을 알아채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45년이라는 세월 때문입니다. 세월이 우리를 많이 바꿔놨거든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다시 만난 거고, 이렇게 마주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날 밤, 우리는 포장마차가 닫을 때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가고, 밤이 깊어져도 우리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미숙 씨의 손은 계속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칠까 걱정하듯이요. 45년을 기다린 손이 이제 제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어요. 비현실 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았어요. 45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제 마음은 한순간에 23살의 청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 씨가 계속 제가 그때 그 청년이 맞냐고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마치 꿈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것처럼요. 제가 그때 그 청년인 한승철입니다. 제가 대답할 때마다 미숙 씨는 울었습니다. 그 눈물 속에 45년의 세월이 모두 담겨 있었어요. 내일 또 오실 거죠? 정말로요? 미숙 씨의 눈빛에는 45년을 기다린 사람의 불안감이 담겨 있었어요. 다시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이요. 네. 내일 또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만이 아니라 계속 올 거예요. 제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번엔 정말로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 약속은 45년을 기다린 마음으로 한 약속이었어요. 미숙 씨가 제 손을 한 번 더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전해져 왔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은 다시 시작했습니다. 45년의 세월을 건너뛰고 서로 다른 삶을 살다가 남포동 포장마차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비로소 하나가 된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호텔에 묵었지만 나중에는 남포동 근처에 작은 집을 하나 얻었습니다. 포장마차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요.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미숙 씨를 만나고 매일 밤 그녀와 밤바다를 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45년을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무언가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그리움이 아니라 더 깊고 따뜻한 감정이었어요.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포장마차에서 미숙 씨를 도우면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회를 담고 국물을 끓이고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45년 만에 하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숙 씨가 옆에 있으니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시간이 돌아간 것 같았어요. 45년 전으로요. 손님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분이 이제 매일 오네요. 뭔가 특별한 사이인가 봐요. 다른 손님들이 우스갯소리로 말했어요. 우리는 웃음으로만 대답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45년의 사랑 이야기를 포장마차에서 손님들에게 말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손을 쉬면서 미숙 씨를 봤습니다. 그 여자는 여전히 정신없이 일하고 있었어요. 손님들의 요청을 받고 회를 담고 국물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일렁였습니다. 45년 전 자갈치 시장에서 본 그 모습이 겹쳐졌어요. 같은 손길, 같은 움직임, 같은 웃음.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이 그 여자를 많이 바꿔놨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았어요. 45년을 혼자 견뎌낸 그 여자의 눈빛. 그 눈빛 속에는 강함과 따뜻함이 함께 있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요.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그 여자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은 이 감정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요.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가고 밤바다를 함께 봤습니다. 승철 씨, 알았어요. 미숙 씨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뭐려?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으면서 자꾸만 저를 바라보는 그 모습. 당신의 눈빛이 45년 전과 다르지 않다는 것. 그리고 당신이 왜 자꾸만 웃으려고 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요. 당신이 여기 있으면서 느껴지는 이 감정. 처음엔 낯설었어요. 하지만 날이 지날수록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마치 45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던 것처럼요. 미숙 씨가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다시 만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단순히 운명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 포장마차에서 매일 손님들을 마주하고 밤바다를 함께 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추억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지만 지금은 현재의 감정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제 마음은 천천히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격렬한 사랑이 아니라 부드럽고 깊은 감정이었어요. 마치 오래 기다린 끝에 마침내 도착한 기차처럼요. 어느 날 밤, 저는 미숙 씨와 함께 앉아 밤바다를 봤습니다. 선생님, 아니, 승철 씨. 미숙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닌 이름으로요. 네. 저는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으니까 좋아요. 미숙 씨가 말했습니다.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45년의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남포동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고 밤바다가 우리를 안아주고 포장마차의 불빛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이것이 바로 삶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성공도 큰 돈도 아니라 누군가의 옆에서 함께 밤바다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요. 45년의 세월이 우리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따뜻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만나 새로운 감정으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감정이 무엇인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사랑인지 아니면 추억과 그리움이 만든 감정인지.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순간 미숙 씨의 옆에서 밤바다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미숙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그 손을 통해 모든 것이 전해졌습니다. 45년을 기다린 사람의 마음, 그리고 45년을 흘려보낸 사람의 후회가 함께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값진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4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만난 이 순간의 가치를요.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아련한 첫사랑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도 잊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혹은 이미 그 사람을 만났거나 영원히 만나지 못할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은 사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외모도 바꾸고, 환경도 바꾸고, 신분도 바꿔요. 40년, 50년이 지나면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 영혼 깊숙한 곳에 그 사랑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니까요. 45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어도 저는 미숙 씨를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다행히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운이 좋지는 않겠지만요. 진정한 행복은 돈에서, 성공에서, 명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걸 저는 이제 알아요. 특히 첫사랑과 같은 그런 깊은 감정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밤바다를 보고, 손을 잡고, 웃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입니다. 저는 깨달았어요. 떠남도 필연이었고, 다시 만남도 필연이었다는 것을요. 45년의 모든 시간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한승철의 이야기. 부산에서 시작된 사랑, 45년의 기다림, 그리고 남포동에서 다시 만난 두 첫사랑의 이야기. 혹시 당신도 저처럼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그 사람을 찾아가 보세요. 혹은 그 사람이 찾아올 때까지 기다려 보세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으니까요. 우리가 놓친 45년의 시간처럼요. 하지만 우리가 운이 좋다면, 혹은 운명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